자, 이번에는 이제 축약 볼 텐데요. 우리 지금 교체 공부 안 된 친구들은 교체부터 반드시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교체에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의 유형, 첫 번째 교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뭐 3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축약. 자, 이 축약이라고 하는 유형에 대해서 음, 자, 이제 볼 텐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축약 같은 경우에는 둘로만 나눠주세요.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 이렇게. 우리가 축약을 설명할 때 다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뭐냐면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문으로 소리가 난다. 뭐 아니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두 의문이 합쳐져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의문으로 변화하다. 그래서 우리가 축약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해. 그러니까 즉, 두 개의 의문, 그치? 두 의문이 이렇게 만나. 서로 연달아서 읽어줘야 돼.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즉, A와 B라는 두 의문이 만났는데 이 둘 다 어떻게 돼? 사라져. 둘 다 사라지고 이 새로운 C라는 의문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린 이걸 전혀 다른 새로운 의문으로의 변화라고도 하고 이 A와 B, 즉 사라진다고 하는 그 A와 B의 성격이 그냥 둘 다 좀 짬뽕이 돼가지고 새로 나타나는 어떤 녀석이기 때문에 이 두 의문이 합쳐져서 그냥 하나의 의문으로 좀 줄어든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축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축약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좀 보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합시다. 그럼 축약에는 이제 자음 축약이 있는데, 그 환경에 체크해 볼게. 이제 자음 축약은 그드부즈가, 예쁘게 안 나오지? 됐다. 자, 그드부즈가 히읗을 만나서 크트푸츠가 된다. 그래서 그드부즈가 히읗을 만나. 자, 이 녀석이 A였을 거야. 자, 그리고 히읗. 자, 이 녀석을 B로 볼게. 즉, 그드부지하고 히읗을 우리가 연달아서 읽어야 돼. 자, 그럴 때 이 녀석이 둘 다 사라져. 자, 둘 다 사라지고 뭐가 된다? 크트푸츠가 된다. 자, 이거거든. 자, 그드부지가 히읗을 만나서 둘 다 사라지고 크트푸츠가 된다. 자, 중요하게 기억해줘야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히읗. 자, 히읗. 그드부지가 히읗을 만나서 크트푸츠 된다. 저 밑에 그 예문을 좀 보세요. 보면은 이 단어 보세요. 단어 보면 먹히다. 자,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분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기억과 다시. 자, 기억과 무엇이 만났어? 히읗이 만났지. 그치? 기억과 히읗을 연달아서 발음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기억도 히읗도 어때? 둘 다 사라지고 키읔이 왔다. 먹히다. 응. 에이, 너무 작다. 더 키워서. 음. 자, 그래서 이 빨갛고 보세요. 자, 빨갛고 같은 경우에도 자, 히읗이 무엇과 기억과 이렇게 연달아 발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히읗하고 이렇게 기억이 부딪혔어. 그래서 둘 다 사라지고 뭐가 됐다? 코, 키읔이 되다. 자, 어려운 거 아니거든. 자, 그래서 이 그드부지가 전부 다 히읗을 만나서 무엇으로? 크트푸츠로 바뀐다. 음. 자, 그런데 이 바뀔 때는 이 그드부즈 전부 다 이 녀석, 히읗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결국 사라진다는 게 중요하지. 둘 다 사라지고 이 크트푸츠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알겠어? 음. 자, 마지막 단어 요거 하나 볼게요. 자, 꽂히다. 자, 이거 볼게. 자, 받침, 지읒과 자, 히읗이 이렇게 연달아 만났어. 자, 그럴 때,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우린 치읒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무엇도. 자, 이 지읒도 사라지고 히읗도 사라지지. 그래서 그 다음에 히읗 그 자리에 그대로 치다. 자, 이렇게 그두부지 히읗 만나 끝에 붙이되는 것 자음 축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축약인데, 자,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음이 두 개 만나서 하나로 합쳐진다. 뭐, 새로운 게 나타난다. 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다. 자, 그럴 때 우린 이걸 단어 좀 보자. 단어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어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자, 자,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나타나거든요.
자, 그럴 때 나타날 확률이 큽니다. 비중이 커요. 자, 그래서 이 모음 축약은 이렇게 뭐 동사, 형용사의 어감 부분과 어미가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어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는 이 가리다 할 때 가리, 자, 이 녀석을 어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로 끝났죠. 그런데 이제 어라는 모음. 자,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랬지, 그치? 빈자리라고 했어. 자, 빈자리에 그냥 동그라미 쓴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가리라고 하는 자, 이 어간에 이라는 모음하고 어하고 이렇게 만났어. 자, 그래서 이하고 어가 둘 다 사라졌어. 둘 다 사라지고 뭐가 됐다? 여가 됐다. 이렇게. 알겠어? 자, 자,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리 할 때 이하고 그리고 어가 만나서 이하고 어가 만나서 역시나 둘 다 사라지고 여가 된다. 알겠죠? 자, 먹이다 할 때 이 먹이. 자, 먹이에다가 역시나 어를 결합해서 먹이, 이 플러스 둘 다 사라져? 알겠죠? 우린 이런 걸 모음 축약이라고 해. 그래서 그 밑에 경우도요, 너무나 개별적인 막 하나하나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자, 좀 연관성을 스스로 떠올려 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마지막 거 봅시다. 그 맞추우거든. 우에다가 어라는 이런 모음이 이제 연달아 우리는 읽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어. 그래서 둘 다 사라지고 뭐가 된다? 워라는 새로운 의문이 된다. 맞춰. 자, 이렇게. 음. 자, 이 녀석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그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표기에 반영하니 안 하니. 표기에 반영을 안 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자음 축약이라는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는 현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발음할 때만 일어나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는 글을 볼 때, 그리고 발음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잡히다라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것이지만 이렇게 발음한다. 라는 걸 알거든. 그런데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게 발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표기에 반영을 하는 녀석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맞춰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서 이 녀석에는 모음 축약이 있구나 이렇게 끌어내줘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모음 축약의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표기에 반영까지 된다는 점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을 많이 쌓아줘야 돼요. 이게 의외로 문장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축약 뭐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잘 보이는데 이 모음 축약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 알겠지? 음. 자, 개념으로 보자면 어렵진 않았고요. 자, 이렇게 축약은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축약이라는 자, 이 유형. 자, 이 축약이라는 그 유형에는 이렇게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의 하부 내용, 즉 하위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 이게 전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구나. 이제 세 번째, 이 탈락이라는 유형을 볼 텐데, 이제 탈락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래서 이 탈락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이거는 페이지 앞으로 좀 와줘야 돼. 자, 페이지 앞으로 좀 볼게. 여기. 자, 7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우리 지금 탈락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녀석이 뭐냐면, 이 겹받침 발음이에요. 겹받침 발음. 음. 겹받침 뭔지 알지, 얘들아? 즉, 서로 다른 자음을 우리가 받침으로 지금 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우린 이렇게 리을 기억,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 자,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겹받침이라고 해. 겹받침에 의한 글자.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자, 이거 지금 닦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감만 쓴 건데, 자, 여기에서는 쌍기역이잖아요. 그쵸? 우린 이런 걸 겹받침이라고 하지 않고 쌍받침이라 그래. 쌍자음이라 그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결국 이렇게 발음하는 걸 알겠지만, 자, 그렇지만 이 닦다 할 때의 이 쌍기역, 자, 이 녀석, 이 쌍받침에 해당하는 녀석은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우린 이게 A에서 B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 닦다의 닭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디로? 결국은 교체라는 유형으로 반드시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겹받침, 리을기역 같은 이 겹받침. 자, 겹받침의 경우는 우리가 리을을 이렇게 하나를 빼고 이렇게 남은 것만 발음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 리을기역의 닭 같은 경우는 겹받침에서 즉 두 개 중에 하나를 날리고 하나를 남겨서 읽는다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을 우리는 하나가 사라지는 즉 탈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의문의 수를 물을 때, 몇 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진 단원이, 즉 의문의 수를 물을 때, 이 리을 기억의 닭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수가 몇 개다? 네 개다. 네 개 중에 결국 세 개가 된 거다라고 하고, 이 닭다 같은 경우에는 쌍기역이 하나의 의문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개에서 그냥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세 개죠. 탈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의문의 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겹받침, 쌍받침 다르다는 거. 겹받침은 두 개, 쌍받침은 하나. 자, 그래서 이 겹받침의 발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탈락의 유형에서 배우게 되고요. 이 쌍받침 같은 경우를 우리는 교체, A에서 B로 바뀌는 교체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겹받침의 발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오른쪽처럼 두 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받침에 서로 다른 걸 두 개까지 쓸 수 있게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를 발음하는 것. 둘 중 하나를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것. 우린 그걸 이제 겹받침 발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개념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같이 써놓고요. 꼭 외울게요. 우리는 이 겹받침 발음 둘 중 하나를 빼고 하나를 발음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음, 군, 단순화라고 해. 자, 자음군, 단순화, 현상 이렇게 얘기해. 즉 자음을 군 여러 개를 받침으로 쓰는 거지. 자음을 떼거지로, 즉 받침에 여러 가지를 쓰는데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즉 하나를 탈락하고 그 단순하게 하나만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그 기억시옷, 이런 거, 니은짓, 리을짓, 리을깃, 비읍시옷.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침으로 쓰잖아요. 그쵸? 이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이 자음을 받침으로 막 쓴단 말이야. 다 알고 있죠. 한국 사람이니까. 자, 우린 그럴 때, 이 전부 다, 이 뒤에 것을 날려가지고, 이 앞에 것만 발음을 합니다. 자, 기억, 니은, 리을, 비읍으로 전부 다 뒤에 것들을 날려서 발음합니다. 탈락을 시키죠. 시옷, 여기도 치읓 날리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날리고 요것도 날리고 요것도 날리고 어, 지금 좀 뭐 작아서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뭐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날립니다. 자, 각각 첫째 자음인 요것으로만 발음을 하죠. 그래서 탈락이 일어납니다. 그 오른쪽에 단어 보면 쉬워요. 자, 우린 이걸 넉 이렇게 발음하거든. 넉.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자, 이렇게 발음하거든. 안, 외골 이렇게 발음하지 외골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외골 그리고 할, 갑,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자, 이 겹받침을 써놓고 우리는 하나만 발음을 하는 것.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읽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뭐 이런 받침도 쓰잖아. 그치? 리을, 미음, 리을, 피읍, 막 이런 받침도 쓰는데,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지 알고 있잖아. 자, 삼, 이렇게, 읍이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읍다 정도만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리을, 피읍을 연달아서 이렇게 쓰잖아, 받침으로. 자, 그럴 때, 일단 당연히 뭘 날려? 리을을 날려. 리을을 탈락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읍. 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다?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발음을 하는데, 이 피읍 자체는 우리가 끝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피읍을 이렇게 읍이라고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읍.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읽을 거야, 단어를. 그런데 뒤에 뭐가 왔어? 디귿이 왔어.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부딪혔지. 자, 그래서 이 디귿이 뭐가 된다? 이렇게
쌍디귿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읍다라는 발음에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서 일단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음인 비읍으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 따까지 연결해 보면 이 마지막에 경음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자, 이렇게 이해해 줘야지.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좀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잘 보면은, 자, 니은, 이읒. 전부 다 이 밑에 겹받침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 겹받침을 잘 보면 이 녀석은 히읗과 그 다음 글자, 즉, 디귿을 만나요. 이것도 히읗과 기역을 만나지. 그치? 히읗과 디귿. 이렇게. 자, 우리는 알고 있는 개념에 의해서, 자, 이럴 때는 히읗과 그드부즈가 만나면 뭐, 크트푸츠로 바뀐다. 기억납니까? 둘 다 사라지고 티읕, 키역, 키읔. 자,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안턴, 많고, 달타.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그래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라지고, 자, 이런 발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자음 축약. 자, 이 녀석은 자음 축약이 일어난 것만으로 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잘 보면 이 녀석은 어쨌든 히읗이 사라졌어 라고 해버리면 그럼 디귿이 어떻게 티읕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 안턴 같은 경우에 즉 히읗과 디귿이 만나는 히읗과 기역이 만나는 자, 이러한 경우에만 우리는 또 역시나 자음 축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자음군 단순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이 밑에 필기를 좀 해볼게요. 이 자음군 단순화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앞서서 하나 얘기했거든요. 자, 일단 여기 포인트. 자, 이 녀석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자음군 단순화 맞아 아니야? 맞아. 자, 이 녀석 자음군 단순화 맞아. 자, 그럼 닭다 할 때, 자, 이 녀석을, 자, 이렇게 발음하는 거. 자음군 단순화 맞아 아니야? 아니야. 자, 이 녀석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그쵸?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야 우리는 지금 이 탈락이라는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우린 이걸 교체라는 유형으로 이해해줘야 하니까. 유형이 다르잖아. 그래서 일단 포인트는 이렇게 1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자, 해볼게. 또 닭 가지고 해보자. 닭,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 자, 이렇게.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수나 일어났어. 그치? 그럼 이제 오른쪽 경우에 중요해요. 자, 이 위아래는 좀 발음이 다르거든. 그 위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뭐냐면, 달기라고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아래 같은 경우에는 표준 발음, 우리가 좀 익숙하듯이 다귀. 자, 이렇게 해야 하거든. 자, 즉 똑같은 닭이었는데 그 오른 위에 같은 경우에는 달기라고 해서 우리는 이 풀어서 쓰면 자, 즉 달기라고 하는 요 글자 형태를 만약에 모아 쓰지 않고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즉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즉 디귿, 아, 리을, 기역, 자, 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아서 달기라고 쓰거든요. 자, 우리는 어때? 이것을 리을, 기역 둘 다 발음을 해서 결국 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빠진 발음이 없습니다. 탈락된 발음이 없죠. 탈락된 글자, 즉 의문이 없습니다. 즉 달기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의문을 모두 다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자, 풀었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 닭위 같은 경우는, 자, 이 닭위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에서, 그렇지. 닭위, 즉, 리을이 이렇게 빠졌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즉, 닭위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달기에서는 안 일어나요. 있는 발음 다 해준 거예요. 그대로 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그럼 그 차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차이를 얘기할 때, 자, 좀
연결해서 떠올릴 만한 내용 있지 않나요? 자, 이와 위에 무슨 차이다? 형태소 차이다라고 하게 돼요. 자, 오른쪽에 좀 써보면 일단 이는 품사 뭐였어? 조사였지. 조사는 뭐지? 형식 형태소죠. 그쵸? 즉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고 자, 위라는 것은 결국 명사고 명사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잖아.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똑같아요. 즉, 이라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어떠한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우린 읽는 걸 쪼개서 넘겨서 읽는 것 뿐이죠. 달, 그다음에 기억 넘겨서 기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연결해서 결국 이 달기라는 이 발음에는 뭐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닭위 같은 경우에 닭위라고 읽는 이 닭위에서는 결국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즉, 달기에서는 이가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 글자에서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 즉 탈락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닭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녀석이 명사, 즉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은 앞 글자 닭, 여기에서 자음군 단순화를 즉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는 걸 먼저 이해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을 넘겨 읽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받침을 그 다음 글자에 넘겨 읽는다. 라고 하는 이 받침을 넘겨서 그 다음 글자 빈자리에 넘겨서 읽는다라고 하는 이 녀석은 너무나 기본적인 우리말 발음에 그 어떤 읽기 전제가 되는 거라서 이 받침을 넘겨서 읽는 건 연음이라고 하고요. 이 연음은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연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자를 읽는 게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받침을 그 다음 글자 초성에 넘겨서 읽는다는 거 그냥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 이것은 결국 음운 변동이 아니다. 음운의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냥 빈자리에 넘겨 읽는 거죠. 자,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였습니다. 음. 좀 걱정이 좀 되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 음, 닭, 닭으로 계속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이 녀석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녀석? 자, 리을 기억 겹받침이 왔어. 자, 그럼 이 녀석을 우리는 그 다음 글자를 잘 보고, 모음으로 시작해요. 그쵸?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뒤에 붙어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결국 리을 기억 중에 우리는 하나를 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달아 그냥 읽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럼 이걸 결정하는 건 뭐다? 이 앞이라고 하는 글자의 형태소란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의 앞, 이거 뭔데? 명사. 즉, 실질 형태소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리을 기억 어때? 다 당연히 하나 탈락시키고 자음군 단수나 일어나게 해서 읽어줘야죠. 그래서 닭 맞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읽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억을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넘겨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에 다가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넘겨 읽습니다. 그쵸? 다가까지 온 거야. 다가. 자, 그럼 이제 받침 피읍인데요. 이 피읍은 대표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역시나 대표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을 결정하는 건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 다음 글자의 형태소. 자, 이 애라는 글자. 자, 이 녀석은 형태소가 조사란 말이야. 자, 조사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자, 이러면 조사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글자 받침 어때?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꿔? 대표음으로 바꾸니? 아니지. 그냥 그대로 넘겨서 읽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출력 발음, 즉 가, 패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이 다가패라는 발음에는 음운 변동, 무엇만 있다? 자음군 단순화 한 차례만 일어났습니다. 즉 자음군 단순화만 한 차례 일어났고요. 그래서 탈락의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네요. 즉 다가패에는 자음군 단순화만 한 차례 일어나서 탈락만 1회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원래 하던 곳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린 탈락 중에 가장 중요한 무엇에 대해서 이 겹받침 규칙, 겹받침 발음 규칙을 봤고요. 이 겹받침에서 하나 탈락시키는 거 뭐라고 한다? 자음군 단순화. 자, 이 탈락에서 가장 중요한 자음군 단순화를 옆에서 보고 넘어온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음군 단순화도 역시 자음 탈락이었습니다. 그쵸? 자, 자음 탈락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그 남은 내용은 뭐 분량이 많아 보이지만 어렵진 않으니까, 자, 빠르게 정리해보자. 음. 자, 일단 이 자음 탈락 중에 자음군 단순화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뭐부터 볼 거냐면, 음, 자, 리을 탈락부터 봅시다. 음. 자, 우리가 그 리을 탈락, 자음군 단순화 외에 또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건 단어를 좀 보세요. 오른쪽에. 단어를 보면은, 이런 단어야. 이게 부사. 처음 들어보지, 그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불 플러스 삽, 자, 불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하고, 삽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하고, 우리가 합쳐져가지고요, 이렇게 부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불과 삽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건데, 실제 만들어 놓고는 이제 리을이 빠집니다. 자, 즉, 이 부삽이라는 단어가 쉽게 얘기하면 이 부삽이라는 단어, 뭐 뜻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부삽이라는 단어에 또 다달이라는 단어에 무엇이 있다? 리을 탈락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그냥 포인트예요. 즉, 이 부삽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연결해서 이렇게 풀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달이가 좀 더 쉽죠. 그렇죠? 자, 해볼까? 이 다달이는 매달마다 이렇게 무언가 있었다라는 얘기할 때 다달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 다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정말 다와 달이었겠어? 그거 아니지, 그치? 달달이었단 말이야, 그치? 달과 달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우리는 한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이 달달이라고 하지 않고 우린 이것을 실제 합성어를 표기하고 발음할 때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 다달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달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우린 여기에 리을이 탈락됐구나라는 걸 좀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해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를 눈에 익혀주시면 돼요. 마소. 이 마소라는 단어에 뭐가 리을이 원래는 있었던 거죠. 그 합성어의 그 과정까지 다 연결해 보면 마소라는 단어가 말과 소를 한꺼번에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과 소를 한꺼번에 이루는 이 마소라는 단어에는 자, 리을 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소라고 한다. 자, 이런 거 또 단어 두 개 하나 더 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드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난다? 그럼 이 아드님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다? 아들과 님을 실제 표기할 때는 아드님이라고 하지. 아들님 이렇게 안 하지. 그치? 그래서 아드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있다? 리을 탈락이 있지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또 단어 하나 더 써보면 이렇게 뭐 바느질 같은 거. 아시겠죠? 자, 바느질 같은 경우에도, 바늘과 질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느질이라고 쓰지, 우린 다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늘 말하지만,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진짜 힘들어. 그치? 바느질? 아무리 바늘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바느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 공부를 하나하나 안 하면.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어서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렵진 않거든요. 아드님에 뭐가 있다? 리을 탈락이 있다. 바느질에 뭐가 있다? 리을 탈락이 있다. 그래서 그 리을 탈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에 좀 줄을 쳐 보시고요. 눈에 좀 익혀 보세요. 알겠죠? 자, 우짖다. 응, 그렇지. 울다. 그치. 짖다. 우짖다. 오케이. 여닫다. 그치. 열고 닫는 거잖아. 그래서 여닫다에도 리을 탈락이 있고, 아드님. 좀 전에 얘기했던 바느질, 이런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건 좀 중요하게 보세요. 즉, 용언이 활용할 때도 우리는 리을을, 즉, 어간의 리을을 이렇게 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요런 거에 조쳐보세요. 둥근히. 자, 한국 사람 알고 있죠? 자, 둥근이라는 단어, 둥글다 활용할 때 나오는 그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둥근이에는 둥글다를 활용한 형태여서, 리을이 또 없구나. 바람이 부니.
이런 것도 원래 어간에는 리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분이라는 이 활용에는 아 리을이 안 보이네. 리을이 탈락됐네. 알겠지? 음. 자, 이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옷 탈락 갑시다. 자, 시옷 탈락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시옷 탈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용언이 활용할 때 이제 어미 앞에서 이제 시옷이 없어지는 건데, 자, 볼게. 낫다. 자, 시옷 받침 가지고 있는 거 알죠? 그죠? 원래는 그 어간에 시옷 받침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녀석 활용하면 어때? 사라지잖아. 자, 그래서 나. 여기에다가 줄을 좀 그어봐 라고 하는 것도 기본형으로 보면 긋다, 시옷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활용할 때 어때? 이렇게. 자, 시옷을 우리는 빼고 쓰죠. 자, 밥을 짓다. 마찬가지죠. 짓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제 활용을 하면 지어, 이제 이렇게 시옷을 빼고 씁니다. 그래서 나라는 활용 상태의 그 그어, 지어라는 이 활용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옷이 없다. 아, 여기에는 지금 시옷이 이렇게 탈락됐구나. 라는 걸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 자음군 단순화는 한국 사람이어도 그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달기라고 하지? 닭이라고 하지? 이런 거. 그리고 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겨 읽느냐와 관련해서도 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리을 탈락이나 시옷 탈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7살 친구들이라면 우리가 활용할 때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어간에는 실제 리을이 있었다. 실제 시옷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연결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그런 정도만 지금 요구하기 때문에 알겠지? 자, 이렇게 탈락에는, 하나 더 체크할게. 그 밑에 보면은 요런 거, 히읗 탈락. 히읗 탈락. 자, 여기까지 체크해보자. 히읗 탈락. 자, 이것도 뭐 발음할 때 잘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해볼래, 얘들아? 만약에 요렇게 기본형으로 쓰잖아? 그럼 여기에 뭐 있다 그럴 거야? 이 녀석 발음 뭔데? 좋다. 자, 이거야. 그럼 여기에는, 아, 자음 축약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좋다라고 읽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딱 붙어.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어떻게 읽어? 당연히 조흔이래? 아니야, 조은. 이렇게 발음해. 자, 히읗이라는 발음이 어때? 그냥 그대로 사라졌단 말이야. 아, 그럼 우린 이럴 때, 아, 히읗 탈락이 일어났구나. 아, 탈락이 일어났구나.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자음 탈락이었고요. 자, 마지막 모음 탈락. 음. 자,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렵진 않은데, 또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음. 자, 일단 뭐냐면, 그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말 보세요. 자, 동음 탈락. 자, 이 동음 탈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만나는 건 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야. 음, 이것도 좀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많다. 자, 이렇게 이해해줘야 하거든요. 자, 일단 보면은 오른쪽에 단어 보세요. 가 플러스 아. 우리가 이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가를 뭐라고 해? 어간이라고 해. 그치? 그럼 어간 가. 자, 그럼 가에다가 우리는 반드시 어미를 결합해서 이제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합하는 어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가고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 그런데 가에다가 예를 들어 아서라든지 뭐 아니면 그냥 아라고 해도 좋은데요. 자, 이런 아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미를 결합을 할 때 잘 보면 이 초성의 동그라미는 내가 늘 말하지만 초성의 동그라미 이응은 음은 아니랬잖아. 그치? 그럼 다시 풀어서 자, 가에 우리는 아서를 결합한 거고요. 가에 아를 이렇게 결합해서 쓰는 거야. 발음을 하는 거지. 자, 우린 그럴 때 가, 아서, 가, 아. 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같은 소리를 연달아 발음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 이렇게. 맞죠? 두 개였죠, 그쵸? 두 개였단 말이야. 두 개였는데 하나가 사라지잖아.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린 이것을 체크합시다. 같은 모음이 연달아 있을 때 하나가 탈락된다라고 하는 동음 탈락입니다. 자, 가에 아를 연달아 발음해서 우리는 가, 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 하나만 남는 거. 서다. 자, 서다에 역시나 어서를 결합해서 우리는 어서 이렇게 안 하고 서서 하나를 빼고 발음하는. 자, 이게 동음 탈락이었고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한 2개 정도만 더 보면 되는데, 요건 단순합니다. 자, 즉, 탈락이라고 해서 용언이 활용할 때, 자, 특정 어미 앞에서 그 어간에 의가 빠져요. 그래서 이 의가 탈락된다라고 하는 이 어간의 의야, 얘들아. 자, 어간의 의가 탈락이 된대. 음. 자, 오른쪽 볼게. 자, 오른쪽에 담그다. 그치? 자, 담그다에 아라는 어미를 결합해서 우리가 쓸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담그아라 그래? 아니지. 자, 담그아 이렇게 안 하죠. 담가라고 해서 역시나 어때? 의가 사라졌지. 의가 사라졌어. 보입니까? 자, 글을 쓰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글을 쓰다 같은 경우에도 쓰 플러스 어야. 그럼 우린 이걸 그래서 쓰어 이래? 글을 내가 쓰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을을 탈락시켜서 그냥 써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고 늘 활용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어간 어미로 나누어서 기본형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그 습관이 제대로 이제 여기에서 좀 있어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린 이런 걸 탈락이라고 해. 자, 마지막 탈락이고요. 자, 탈락. 자, 이것도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우의 범위는 어디야? 또 역시나 이 우의 범위 어간의 우지. 자, 어간의 우가 탈락을 한다. 자, 오른쪽에 이제 푸다. 자, 푸다인데, 자, 푸라는 어간에 어를 결합해. 그래서 이래? 내가 밥을 이래? 아니죠. 역시나 우 사라져서 그대로 퍼.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모음 탈락이고요. 이 모음 탈락에서 이 동음 탈락부터 탈락, 우 탈락. 이렇게. 자, 문제로 출제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모음 탈락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뭐,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동음 탈락, 탈락, 우 탈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간과 어미가 이렇게 결합해서 활용하는 그 과정에서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 활용 과정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당연히 표기에 막 우리는 이렇게 탈락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으로 그런 문장을 이제 거꾸로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 아, 여기에는 동음 탈락이 있어, 탈락, 우 탈락이 있어라고 이제 역으로 끌어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체 지난번에 그 다른 영상으로 분리돼 있죠? 자, 교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약 그리고 탈락 이렇게 지금 음운 변동의 3가지 유형까지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